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의 영어 문장 속에서 명사 자리를 벌크업 시켜주는 주역 한 친구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역은요 7.5번째라고 넘버링을 삼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역 7.5번째를 보다 수월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하여 바로 전 주역 7번째 주역의 핵심까지도 같이 한판 서안에 새겨보았습니다. 넘버링에서 조금은 러프하게 추측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를요? 오늘 주역의 모습을요. 보아하니 1의 자리 숫자가 77로서 같은 걸 보니까 오늘의 주역이 그래 7번째로 배웠던 주역과 뭔가 닮은 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0.5라고 표기한 걸 보아하니 다른 점도 있겠네 라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역은 바로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7번째 주역과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오늘의 주역 7.5번째 그리고 저번 시간의 주역 7번째 이 두 놈 간에는요 이러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7번째 주역이 원판이에요. 누구의 원판입니까? 오늘 주역 7.5번째의 원판이 됩니다. 원판이 돼요. 7번째 주역이. 그러면 7.5번째 주역은 7번째 주역에 있어서 뭐가 되느냐? 바로 축소판이 됩니다. 간략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판, 축소판, 원본, 간략본 정도의 관계가 두 놈 사이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판이 축소판이 됐다는 것은 이 중간 과정 가운데 뭔가 탈락됐다는 것인데 경명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요소가 원판에서 탈락이 됐을까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판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순서상 맞잖아요. 원판의 모습은 이러했죠. 의문사, 주어, 동사, 알파, 의주동, 알파, 의주동, 알파. 저번 영상에서 엄청 강조드렸는데 일명 간접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역 7.5번째의 모습은요. 뭔가 탈락돼서 경명화된 심플한 모형이겠네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어떠한 요소가 탈락됐습니까? 의문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동사도 투부정사라는 가면을 썼을 뿐 VV로서 살아 내려왔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이 알파적인 것은 부가적이고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무게감 있게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탈락의 과정을 겪은 것은 바로 간접 의문문 안에 있었던 이 주어가 탈락이 된 것이네요. 자, 그러면 이 간접 의문문 안에 있는 주어를 무작정 탈락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탈락시키냐면요. 이 간접 의문문이 더 큰 문장 속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주어 자리는 말고 보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배치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더 큰 문장 속에서 조기 앞부분에 간접 의문문 앞부분에 주어와 동사, 핵심 주어, 본주어와 동사가 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요. 그 핵심 주어, 본주어하고 이 간접 의문문 안에 있는 주어가 동일할 때 그때 이 주어를 탈락시키고 이렇게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영작에 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주어가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는 일종의 언어의 경제성의 원칙에 제재를 받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주어 있었어요. 근데 간접 의문문의 주어하고 동일해요. 뭔가 중복됐다는 느낌이에요. 영어에서는 중복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의 경제성에 제재를 받아서 이 주어가 탈락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어가 탈락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에 제재를 받아서 탄생한 그러면 반대로 경제성이 뿜뿜한 이 축소판 여러분들께서 영작의 툴로서 많이 애용하실 거고 오늘도 몇 문장 영작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간접 의문문을 공부하시고 영작하시던 때와는 사뭇 다르게 간접 의문문 안에 있었던 이 주어의 요소를 뭔가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겠죠. 탈락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축소판의 예문 보실 때도 이 주어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의문사와 투부정사, 동사적인 느낌, 그 다음에 뭐 알파적인 느낌 요 세 부분 정도만 한국어 부분에서 뽑아내셔서 배치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축소판된 이 형태 있잖아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 다음에 알파. 여기 또 어쨌든 간에 V니까 동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 동사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바로 본주어, 핵심 주어가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내용을 했다, 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요 과정, 이 경량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정도는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판에서 축소판으로 뭔가 경량화 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판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농도에 변질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변질이 있으면 원판, 축소판 관계가 깨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원판의 축소판, 원판이 축소화됐다. 이렇게 탑, 다운 정도의 일방적인 방향성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판, 축소판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씀은 당연하게도 역으로 축소판도 다시금 회귀하여 원판, 즉 바텀업의 관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축소판이 다시 회귀하여 원판으로 복구가 될 때 뭐만 다시 부활하면 되죠? 바로 여기서 탈락되었던 이 주어가 다시금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축소판이 원판화 될 때요. 그럼 이 주어 누구를 바로 픽해서 쓰시면 되죠? 여기서 주어가 탈락됐던 요인이 앞에 있었던 핵심 주어, 본주어하고 같았다고 그래서 탈락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의주 슈동의 간접 의문문으로 회귀시키실 때 그 주어만 쓰시면 되는데 핵심 주어, 본 주어를 바로 갖다 쓰시면 되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의 핵심 주어, 본 주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예문 보실 거예요. 그런 예문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어가 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주어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미리 복선 정도의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링으로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넘버링에서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판과 축소판의 온전한 모습을 이완 보신 김에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다른 점인지 짚어보시죠. 공통점 뭡니까? 두 녀석 모두 다 의문사로 시작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뭡니까? 의문사 뒷부분이 모양이 다르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5가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공통점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판 됐던 축소판이 됐던 이 두 주역이 더 큰 문장 속에서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죠?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동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녀석 모두요. 근데 주어 있잖아요. 주어 자리 들어갈 때. 이 두 녀석이 주어 자리 들어갈 때는 모두 다, 두 녀석 모두 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작하기 위해서요, 오늘. 자, 이제 본격적으로 7.5번째 축소판.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을 좀 딥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7.5번째 주역의 모양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근데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간접 의문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름짓도록 하고,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타이틀 정도만 이렇게 씹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같이 보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번째 많이 갖는 의문사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있거든요. 자, 그것을 다음 판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영작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7.5번째 주역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라고 별명 짓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7.5번째 주역도 의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접 의문문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의문사들 있잖아요. 이 자리에 넣으시고 투부정사 쓰셔서 이 골자를 필두로 하여서 다양하게 영작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의문사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라는 표현처럼 딱 하나 예외가 있사오니 뭐냐면요,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부사 y는요 y 플러스 투부정사, 즉 축소판의 형태로 쓰일 수 없습니다. y 플러스 투부정사 축소판은 불가 요거 하나. 두 번째, 방법을 물어보는 의문부사 how, 그 다음에 투부정사 축소판은요 우리나라 말에서 2가지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how가 어떻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10분 살려서 어떻게 투부정사 하는지 이렇게 한국어 문장에서 표현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을 물어보는 의문부사 how라고 말씀 올린 것처럼 방법, 우리나라 말에서 방법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how 투부정사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어느 경우가 됐든 축소판 how 투부정사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다. 자, 2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는 아까 원판이 축소판 되는 것 당연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축소판도 다시 복구되어서 원판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3가지 이제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원판화되면 일명 간접 의문문화 되는 거잖아요. 의주동 알파 이거를 채우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동사 부분입니다. 이 동사 부분에 거의 고정적으로 조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주동 알파가 아니고 거의 고정적으로 조동사가 셋 중에 하나 쓰인다는 거예요. 그 조동사가 무엇이냐? should, can, could 중에서 한 가지를 거의 고정적으로 쓰세요. 축소판이 원판화 될 때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축소판 관련 영작 하실 거거든요. 한국어 문장 속에서도 뭔가 모르게 should의 느낌? 간혹 가다가 뭔지 모르게 이 can의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서 의주, 동, 알파 할 때 그냥 동사가 아니고 should, can, could 중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쓰고 복구시키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 축소판 예문에서도 should, can, could의 냄새를 맡으실 수 있다. 그거 말씀드렸고, 자, 2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축소판을 간접 의문문화 할 때 이 주어 제가 별표쳤죠. 왜냐면 여기서요 그냥 주어만 복구되면 됩니다. 아니, 물론 이 투부정사가 이런 모양을 취해야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주어가 그냥 없던 놈이 다시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 주어가 이렇게 없어진 게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 그냥 그대로 역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핵심 주어, 본 주어하고 이 간접 의문문 안에 있는 주어가 같기 때문에 중복돼가지고 실어해가지고 탈락된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복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누구 갖다가 쓰셔가지고 빨리 여기다가 채우시면 됩니까? 이 축소판 앞에 있는 핵심 주어, 본 주어요? 걔 갖다가 그냥 바로 쓰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혀 생뚱맞게 다른 친구가 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
를 타개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때 그 예문 나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할 때 이 주어 자리에서 기억하셔야 할 거 하나,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동사가 아니라 거의 고정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 조동사가 쓰인다. 네,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아까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부사 y는 y2 부정사, 즉 축소판으로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요. 그래서 y 주어 should 동사 알파 이렇게 원판의 형태로는 저 의문부사 y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냥 y는 축소판에서만 못 쓰지 원판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영작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에서 전달해드렸던 모든 의문사를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냥 의문사 띄엄띄엄 조금 그래도 중요한 의문사 위주로 예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문사를 다루지는 않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아직 내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주어 간단하네요. 이거 1번으로 쓰실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하지 못했다. 해서 이걸 두 번째로 쓰실 거예요. 지금 천천히 갑니다. 이제 이게 영작 하시면 하실수록 빨라지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자꾸 템포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부분인데 자, 동사에서 뭐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시제, 수일치, 태, 몇 형식. 근데 하나 더 추가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부정형이요. 부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시, 수, 태, 부정, 몇 형식. 순서 바꾸겠습니다. 몇 형식을 순서는 이제 나중에 상관없어요. 이제 말씀드리는 동사에서 검열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소들. 그런 거 뭐 한 더 몇 개 있는데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게 몇 개가 됐든 간에 찰나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천천히 가는 거니까 시제, 수일치, 태, 부정형 있는지 그 다음에 몇 형식으로 요리할까 그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제 뭡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 내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시제 뭡니까? 단순 과거인가요? 그렇지 않죠? 며칠 전부터 내 생일 파티에 누구 초대하지? 고민했었어요. 며칠 전부터요? 또 고민했어요. 어제도 고민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느낌, 선의 느낌 느껴지십니까? 단발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과거에서 끝났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자, 이때 쓰시는 게 바로 말씀드렸던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 완료를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요. 현재 완료니까 그러면 have나 has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 눈치 보셔야 되죠. 현재 완료 쓰실 거니까 나는이니까 3인칭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have 쓰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제, 수일치, 태. 내가 뭔가 당하는 느낌이 아니니까 수동태는 탈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 있죠. 있네요. 그 다음에 몇 형식.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하다 무엇을 3형식 있네요. 자, 지금은 천천히 템포 조절해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갑니다.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부정 들어가야 돼요. haven't. 그 다음에 결정하다. decided. have 플러스 pp. 근데 부정이 있었으니까 나 쓰신 거예요. I haven't decided. 그 다음에 동사에서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3형식으로 우리 하자고 판단했잖아요. 무엇을요? 무엇을 결정하지 못한 겁니까? 누구를 초대할지. 요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어네요. 그럼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 명사가 아니고 조금 다르게 누구를 초대할지 의문사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 떠올리실 법도 한데 뭐가 없죠? 탈락된 요소,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축소판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떠올리셔야죠. 골자가 뭐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 다음에 알파 갑니다. 의문사 누구를 who 그 다음에 to 초대하다 invite 그죠? 또 누구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나간 거예요. 이거 그죠? invite의 목적어가 이렇게 나간 거기 때문에 또 누구를 그리고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쓰시고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있어요? 나머지가 이제 알파 요소로 뒤에 채워지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갑니다. 누구를 초대할지 누구를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질문 던지시면 안 되고 질문 이제 네 번째 요소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질문 던지세요. 영어는 질답구조예요. 질답구조요. 내 생일 파티에 보세요. 내 생일 파티 명사죠. 근데 여기 뒤에 보는 이런 말들 전치사 쓰는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셔야죠. 어디에? to입니다. 내 생일 파티에 my birthday party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괜찮으세요? 자, 읽어볼까요? I haven't decided who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yet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재 완료 not 그 다음에 yet 현재 완료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현재 완료에서 자주 쓰이는 부사들 not yet 아직 이 PP하지 못했다를 이끌어주는 부사 요거 not yet 자 물론 여기 who요 whom도 가능합니다. whom이 조금 더 격식에 맞죠.
누구를 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who가 누구가 또 되고 누구를 도 경직할 수 있으니 네, 맞는데 who도 맞는데 whom이 원래는 더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n't decided.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뭐를? 내 머릿속에 저기 있잖아요. 아, 누구를 초대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구나. 단순히 명사, 목적어가 아니고 누구, 의문문 쪽, 간접 의문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어가 없네? 간접 의문문에 축소판 써야겠네? who 또는 whom to invite. 그 다음에 남는 거 질문 던지세요. 어디에? to. 나의 생일 파티에. my birthday party. 아직.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 질문 던지고 답하고 하는 과정 저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하거든요. 유창성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떠듬떠듬 있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읽어볼게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는 것은 은은이가 주어서라는 신호탄이고 주어가 길다 싶으면 물론 그 안에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가 없을 때요. 은은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쓴다고 했는데 알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네요. 동사 벌크업이요. 그러니까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 중에서 택일 하셔야 되죠. 어쨌든 주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하다, 중요한 상태이다, 어떤 상태이다 할 때 비동사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보어가 오네요. 자, 시제는 중요하다니까 현재용. 수일치는 동사 벌크업이 주어 자리 올 때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네, 이 취급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제 수일치 태, 물론 태는 수동태 아니죠. 그 다음에 부정 없네요. 몇 형식? 2형식이네요. 괜찮으시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어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연습을 통해서 빨라지시면 10가지 남짓 동사를 보셨을 때 확인하셔야 할 요소들이요. 그거가 동시에 떠올리셔가지고 빨리빨리 보다 속도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많이 영작해보셔야 하겠죠. 아는 것, 투부정사 쓸게요. 저는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는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다, know인데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동사가 지금 명사 자리, 즉 주어 자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면 쓰셔야죠. to라는 가면 쓰겠습니다. to know. 자, 질문 던지세요. 동사뿐만 아니고 중동사에서도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게 사역식 동사가 많으니까 무엇을 먼저 던져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한 겁니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여기 을은 없지만 느끼실 수 있죠?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목적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목적어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자꾸 보이시죠? 누구를 의문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을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간접 의문문 먼저 떠올리려고 하고 보니까 주어가 없네. 아,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 골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 다음에 알파 공식처럼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whom 쓰겠습니다. whom to 신뢰하답니다. trust 그 다음에 알파 요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어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주어예요. 자,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is 그 다음에 important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맞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세모 정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요? 영어에서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간략하게 it 하시고 is important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여기 뒤로 to know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가주어 진주어 이게 보다 더 트렌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한번 발음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know 아는 것 뭐를 아는 것 단순히 명사 아니야. 이제 계속 진일보 하셔야죠. 명사성이 와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의문문적인 요소가 왔네. 간접 의문문일 줄 알았는데 주어가 안 보이네.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네. 누구를 믿어야 할지 whom to trust 알파 요소 없었네. 그럼 주어 완성한 거네.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is 그 다음에 주격보어 important 이 형식 완료. 근데 이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그래 앞으로는 이런 문장 봤을 때 가주어 진주어를 먼저 뱉어보자 이렇게 전환해보자 이런 순발력도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know whom to trust.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우리는 경주 여기서 race예요. 경주하는 거. 경주를 위해 누구의 자전거를 사용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주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하고 있었다. 이게 동사니까 두 번째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압도적으로 삼형식 동사가 많기 때문에 동사적인 느낌으로 또는 동사를 해석했다, 영작했다 싶으시면 무엇을, 누구를 이라고 질문 던져보시는 게 일단은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논의하고 있었다. 무엇을 논의하고 있었다? 누구의 자전거를 논의하고 있었다가 아니고 누구의 자전거를 사용할지를 논의하고 있었다. 을열이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세 번째로 쓰실 거예요. 목적으로서.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지금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가 없는 단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1번 자리 추가 질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의 답은 보통 전치사구로 답을 준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순서 잡았습니다. 근데 잠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쓰인 문장 안에 단어는 이제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의 단어는 쉽지만 이제 중학교 교과서 쫙 섭렵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 쫙 섭렵하시고 하실 때마다 조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의 단어는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다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창시절로 다시 한번 어게인 하시죠. 사족이 길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we 그 다음에 시제, 수일치, 태, 부정형 몇 형식 시제 논의하고 있었다. 진행의 느낌인데 있었다니까 과거 진행이네요. 과거 진행. 그다음에 수일치 과거형이니까 was나 were로 진행형 만드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죠. 우리는이니까 3인칭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네요. 그러니까 were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논의하다가 discussing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 없고요.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 상관없고요. 몇 형식? 논의하다. 무엇을? 3형식이고요. 되시죠? 이런 복합적인 동사에서 검토하셔야 될 그 사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떠올리셔가지고 빨리 영작하실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논의하고 있었다. were 그 다음에 논의하다. discussing. 자, 동사 완성하셨어요. 질문 받으세요. 우리는 논의하고 있었대요. 무엇을? 누구의 자전거를 사용할지를 있잖아요. 단순한 명사어가 아닙니다. 의문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문 형용사죠. 의문 형용사는 또 뼈대가 뭡니까? 바로 뒤에 명사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합쳐져서 의문사 역할을 하니까 쓰시고 to 부동사 동사 원형. 그죠? to 쓰고 동사 원형. 알파. 자, 누구의 자전거를? whose. 그 다음에 bike. 그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사용할지. use. 그 다음에 뭐 알파. 저거를 알파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경주를 위해. 자, 보세요. 경주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명사 뒤에 있는 이런 말들. 이 전치사스라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전치사를 먼저 쓰시고 그럼 그 앞에 있는 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명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뭐뭐를 위해가 for입니다. for 그 경주, the rac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We were discussing whose bike to use for the race. 질문 던지면서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 우리는 논의하고 있었어. 아, 과거 진행형이니까 we니까 we were discussing. 동사 완성했어. 주어, 동사. 동사에서 질문 던져. 압도적으로 3형식이 많을 거야. 웬만하면. 그러니까 무엇을인데 그럼 명사어, 명사구, 명사절이 와야 돼. 가만 보니까 누구의 자전거를 사용할지 의문사가 들어갔어? 그럼 간접 의문문이 일단 원픽이야. 근데 주어가 없네. 간접 의문문이라고 간접 의문문 쓰려고 했는데 그럼 뭐야? 축소판인가?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가만 보니까 누구의 자전거를이니까 의문형용사. 그럼 바로 명사 붙이고 to 쓰고 동사 원이네. 그래서 whose bike to use. 또 무엇을 하면 안 되죠? whose bike가 목적어였으니까 이 use의 목적어였으니까 그리고 나갔으니까요. 끝나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 남는 한국어 문장 쓰셔야 되잖아요. 경주를 위해? 경주는 명사야. 뭐뭐를 위해? 이런 게 전치사 쓰는 표현이야. 걔가 영어로는 for이야. for the race. 저 머릿속에서 그 작업하고 있어요. 띄엄띄엄. 유창성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건 탐이에요. 나는 굳건히 가는 겁니다. 띄엄띄엄이든 뭐든 가네요. 뭐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다 토종 한국인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배짜라 하시면 되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원판으로 복구하여.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되죠. 이 부분만 볼게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니까요. 이 부분은 알파적인 요소로 보고 굳이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복구화 해볼게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의주, 슈동, 의주, 슈동, 슈드가 보통 쓴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누구의 자전거를 사용해야 할지, 누구의 자전거를 사용해야 할지, 뭐뭐 해야 할지 약간 슈의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슈드 쓰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의주, 슈동 갑니다. whose bike까지가 의문사예요. 그러면 의주, 주어 누구 쓰셔야 돼요? 주어 누구 쓰십니까? 여기서는 딱 문맥에 비추어 봤을 때 본주어 맞죠? 네, 본주어 쓰는 경우 있다니까요. 본주어 그냥 갖다 쓰시는 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이제 조금 뒤에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순한 맛 버전인 그래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본주어 쓰는 그 예문 한번 준비하고 지금 복구화 작업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ose bike we 그다음에 should 그다음에 use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 for the race는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의주 슈동 그다음에 알파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we 쓴 거 왜 그래요? 얘기 때문이에요. 얘 그냥 쓰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어를 안 썼던 이유가 저기 앞에 있었던 본주어 핵심 주어하고 같기 때문에 중복돼가지고 언어의 경제성의 원칙에 위배돼가지고 탈락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다시 복구하면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예문 쓰신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보시요. 자, 네 번째 예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에게 을을 가르쳐 주셨다. 에게 을을 입고 가르쳐 주다. 수요동사 냄새가 풍기네요. 시제 과거형이네요. 수일치 과거형이니까 수일치 보실 필요 없겠고요. 태, 수동태 아예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부정 없죠. 몇 형식? 사형식. 되시죠? 지금 천천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판단이 쓰셔가지고 주어부터 빨리 말씀하시고 수요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몇 형식으로 할 건지 그냥 이미 그냥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우리 할머니는 my grandmother 그 다음에 동사요. 가르쳐 주셨다. teach인데 과거형이네요.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taught. 얘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물론 사형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긴 하죠. 근데 사형식으로 가볼게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나에게. me. 이게 간접 목적어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뭡니까?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게 이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만 보니까 단순한 명사어 아니고 방법? 뭐뭐 하는 방법? 뭐 떠올리셔야 돼요? how to 부정사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 이렇게 할 때 how to 부정사를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how to make 만드는 방법. 무엇을? 전통 한국 음식을 traditional Korean food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My grandmother taught me how to make traditional Korean food. 이것도요. 복구화 해볼게요. 간접 의문문화로 복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볼게요. 이번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주어가 탈락됐다는 것은 핵심 주어와 같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 핵심 주어 나의 할머니일까? 의주시동에서 주어 자리에 올까요? 자, 보세요. 의문사 how 그 다음에 주어 할머니 쓰면 됩니까? 할머니는 가르쳐 주셨다 나에게 어떻게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지를요. 지금 어떻게 주어를 할머니로 쓰면은 어떻게 할머니가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지를 할머니는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게 아니죠. 할머니는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투부정사 안에 있는 내용, 동작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배워서 내가 하는 거죠. 할머니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역할에서 그치시는 거고 전통 한국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동작을 궁극적으로 터득하고 배우고 행해야 할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그렇기 때문에 how my grandmother 그렇다고 how my grandmother 일지라도 how my grandmother라고 쓰면 안 되고 she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아니긴 하죠.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가 뭐예요? 인칭대명사로 보통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작을 궁극적으로 하게 됩니까? 나죠. 그렇기 때문에 how I 그 다음에 should make 그 다음에 한국 전통음식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까 축소판을 원판으로 복구할 때 주어 대부분은 핵심 주어, 본주어 그냥 기계적으로 쓰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미가 지금 이상해지죠? 네, 그 예문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타개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있잖아요. 이 투부정사 내용, 이 전체적인 이 투부정사 내용을 궁극적으로 누가 하게 되는지 이 행위를 궁극적으로 누가 하게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판단되잖아요. 그 친구를 인칭대명사로 쓰시고 should 보통 고정적으로 쓰신다고 했으니까 쓰시고 동사원형 알파 쓰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how 다음에 my grandmother 받아가지고 she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요. 우리 여기 이 부분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축소판의 의미를 뿜뿜 내뿜고 있는 한국어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should, can, could 정도의 의미를 이렇게 넌지시 내뿜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복구할 때 should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 should보다는 저는 can도 괜찮겠네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 의미를 생각해보자면요. can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보통 중학교 영문법은 should를 거의 확정적으로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can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어떻게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렇게 느끼셨다면 해야 하는지니까 should도 제가 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should를 조금 더 그냥 고정적으로 쓰시면 좋겠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환원할 때, 복구할 때 이 주어가 마냥 그냥 핵심 주어, 본주어 갖다가 쓰시면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 조심하셔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작을 궁극적으로 누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느냐, 누가 이 투부정사의 행동, 동작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다. 이 문장에서는 me, 나다. 그래서 인칭대명사표로 받아서 I를 쓰신 거다. 읽어봐야겠죠? My grandmother taught me how to make traditional Korean food. 이거는 복구화 시킨 것도 한번 해볼까요? 원판화. My grandmother taught me
how I should 또는 can make traditional Korean food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부끄럽지만 영어 강사인데도 저도 이렇게 해요. 저도 영어 강사라고 해도 그냥 뭐 한국식 영어 그냥 독해하고 읽고 그런 거가 위주였지 말하기는 한참 딸리죠.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해도 괜찮다고 봐요. 다음 예문 가겠습니다. 자, 5번째 예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코치는 선수들에게 경기 중에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지 보여주었다. 누구누구에게 경기 중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지를 안 보이지만 보인다. 안 보이는데 보인다? 뭔 말이야? 얘들 보이시죠? 보여주었다? 보여주다? 수요동사네? 또 사형식이네? 또 사형식이야? 물론 사형식으로도 풀어내실 수 있긴 하지만 사형식 애용해보겠습니다. 자, 과거형이네요. 능동태네요. 수동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과거형이니까 수일치 보실 필요 없고요. 부정 없고요. show니까 사형식이네요. 갑니다. 코치는 the coach 보여주었다. showed 누구에게 무엇을? 선수들에게 the players 선수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을요? 경기 중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지를 이렇게 정도가 목적어. 요건 이제 뭐 알파 이거는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지 의문문 의문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얼마나 빨리예요? how 확장형으로 가셔야 되죠? how 형용사, how 부사. 요 how 확장형 의문사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없으니까 간접 의문문에 축소판 고르셔야 하고요. 자, 얼마나 빨리 how 플러스 fast라는 부사 쓰셔야겠네요. how fast 그 다음에 축소판이니까 to run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중에 보세요. 경기 명사죠. 그 다음에 중 전치사 쓰라는 신호탄 전치사 먼저 쓰셔야 된다. 자, 특별한 시간 명사를 쓰일 때는 during을 씁니다. during the race 경기 중이니까요. during the race라고 할게요. 이렇게 달리는 경기 The coach showed the players how fast to run during the race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다시 한번 복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의주 슈동 근데 주어 부분에서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서 이렇게 환원할 때요. 복구할 때 주의하실 점 있죠? 자, 갑니다. How fast가 의무사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요. The coach입니까? The players입니까? 어떻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안에 있는 투부정사 안에 있는 내용이요. 경기 중에 빠르게 달려야 할 궁극적으로 이 동작을 몸소 행해서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The players죠. 코치는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보여주기만. 궁극적으로 이걸 진하게 행동하는 이 동작을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진하게 자기 몸소 행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얘입니다. 대명사로 받아야 됩니다. 대이죠. 그 다음에 빨리 달려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should의 느낌 풍기죠? 네. 그래서 should를 보통 많이 고정적으로 쓰신다. 그 다음에 run, 그 다음에 during the ra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How fast they should run during the ra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coach showed the players how fast to run during the race. 축소판이고요. 복구화 해보겠습니다. The coach showed 누구에게? The players 뭐를? How fast they should run during the race. 자, 6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르이 안 보이나 보인다. 왜가 보인다. 근데 주어가 안 보인다.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구나. 골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나. 나는 모르겠다. 현재다. 이건 기본적으로 한다. I don't know. 그쵸? I don't know. 무엇을? 왜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지. 자, 갑니다. 왜? 그 다음에 축소판이니까 to stay here. 여기에 끝이네요. 맞습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하나 축소판,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에 쓰일 수 없는 의문 부사가 있었으니 y 플러스 투부정사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단 굳이 쓰고 싶다. 간접 의문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I don't know why.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머무르는 이 행동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나밖에 없네요. Why I 그리고 머물러야 뭐만 해야 하는지 should stay here. 이렇게 간접 의문문화 하셔야 맞다. 그 예문 한번 준비해 보십니다. I don't know why to stay here. 안 된다. I don't know why I should stay here.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예문입니다. 어디에 주차할지가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다. 약간의 변화 느껴지시죠? 바로 전 예문까지는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예문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주어 자리로 옮겨갔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편서에서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간접 의문문이든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든 주어 자리 들어가면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주차할지가 이게 주어네요. 1번 뭐뭐였다. 2번
뭐뭐이다 아니다 비동사 였다니까 과거형 수일치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was 되시죠? 이렇게 빨리빨리 드셔야 돼요. 뭐였다? 가장 큰 문제였다. 이게 명사 보어.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그에게는 네 번째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0.00001초 만에 판단이 되셔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디에 주차할지가 주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에 축소판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어디에 주차할지 where to park 그죠? where to park 그 다음에 였다니까요 was 가장 큰 문제 최상급에는 더를 쓰고 est 그죠? was the biggest problem 문제였다 problem 그 다음 누구에게는 그 다음에 에게는 전치사 쓰는 표시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for him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where to park was the biggest problem for him 한 번 더 복구 작업 해볼까요? 의주슈동 의료 자 의문사 뭡니까? where 그 다음에 주어 누구예요?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to park 주차하는 이 동작을 몸소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where he 그 다음에 where he should park 이렇게요. 그 다음에 was 뒤에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축소판을 원판으로 회귀시킬 때 복구시킬 때 주어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이다? 저 주어 자리 누구를 넣으시는 것이다? to 부정사의 이 행동을 궁극적으로 몸소 행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 맥락 속에서 골라내시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here to park was the biggest problem for him. 풀어서 볼까요? Where he should park, where he should park was the biggest problem for hi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예문입니다. 방학 동안 책을 몇 권 읽을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자, 방학 동안 책을 몇 권 읽을지는 주어라는 거 느껴지실 거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 누구누구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외우시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비동사 쓰시고 up to A, be up to A 주어는 A에게 달려있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이용하실 거예요. 자, 간접 의문문에 축소판 주어 자리 왔으니까 3인칭 단수 취급하고 달려있다니까 현재 시제고 그러니까 비동사는 is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 부정 아예 없으니까 언급 안 드리는 것이고 갑니다. 여기서 방학 동안 책을 몇 권 읽을지 이 표현을요 얼마나 많은 책을 방학 동안에 읽을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당장은 혹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감이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내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이것도 how의 확장형 의문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할 때는 how many 가산명사의 복수명사 그 다음 how much 이면 뒤에 불가산명사의 단수 형태 이렇게 쓰잖아요. 자 책은 쓸 수 있기 때문에 how many books 그죠? how many books 이거 자체가 이제 의문사예요. 그 다음 축소판이니까 to read 그 다음에 알파 있네요. 방학 동안 during vacation 여기까지가 주어 완성하신 거예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is 달려있다 up to you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how many books to read during vacation is up to you. 자 9번째 예문입니다. 나의 주된 걱정은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였다. 이번에도 변화가 있죠.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 보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보어 자리요. 자 나의 주된 걱정은 1번 쓰실 거고요. 비교적 단순한 주어입니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뭐뭐였다, 이다 아니다는 비동사인데 지금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수일치 3인칭 단수네요. 그러니까 was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명사보어죠. 명사보어. 근데 얼마나 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갔구나. 근데 주어가 안 보이니까 축소판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빨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나의 주된 걱정은 my main 주된 염려, 걱정, concern 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였다 was 뭐였는데 이제 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간접 의문문 그 중에서도 축소판. 자 의문사를 쓰셔야 되는데 얼마나 설탕을 넣어야 할지 여기서도 어떤 거가 냄새가 나십니다. 얼마나 많은 설탕을 넣어야 하는지 이렇게 풀어내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이 없지만 이 예문을 통해서 그 얼마나 많은 이라는 how 확장형 의문사를 물어보고 있구나를 연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설탕은 불가산 명사 그러니까 단수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자 how many가 아니고 how much죠. how much 그 다음에 sugar how much sugar 그 다음에 to 넣다 put은 놓는 거고 넣어야 하는 거니까 넣다라는 의미까지 해서 in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My main concern was how much sugar to put in 이렇게요. 이렇게 떠듬떠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떠듬떠듬 합니다. 유창하지 않아요 저. 10번째 예문입니다. 확실히 이제 예문도 이렇게 테이크가 진행되면서 길어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자, 10번째 질문. 그녀는 어떻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몇 가지 조언을 나에게 주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예문 하나 준비한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그녀는 그다음에 단문이니까 동사가 맨 끝에 있을 겁니다. 주었다. 사형식이겠네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이거 바로 쓰실 거고 무엇을 몇 가지 조언을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조언은 조언인데 어떻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언 이게 다섯 번째로 들어갈 거예요. 그 관한 요게 전치사거든요. 그 전치사의 목적으로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 들어간 형태이거든요. 자, 근데 다 요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 손질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의문사 쓰셔야 됩니까? 어떻게 아까는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모두 다 두 표현 모두 다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부사 how 그 다음에 투부정사 축소판 쓰는 표현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 요리 있습니다. 그녀는 주었다 gave 누구에게 무엇을? 나에게 몇 가지 조언을 some advice 이렇게 하십니다. She gave me some advice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1, 2, 3, 4 다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관한 about 또 가능한데 이 advice하고 잘 어울리는 뭐뭐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는 on이 있습니다. on이에요. 그리고 이 on이라는 전치사 그 뒤에 이제 간접 의문문에 축소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축소판이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빨리 쓰셔야죠. 어떻게니까요? how to 그 다음 동사원요. 뭔데요? 어떻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뭐 공부하다라고 조금 받아들이겠습니다. How to study 무엇을 영어를 English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effectively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할 수 있는지인데 그냥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라고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She gave me some advice on how to study English effectively. 이 how to study English effectively를 만약에 원상 복구시켜서 간접 의문문화 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의주시동합니다. how 주어 선택 누굽니까?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게 된 궁극적인 그 주체가 누구죠? 나죠. she 아닙니다. she는 저한테 조언만 줄 뿐이에요. 조언만 줬다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how I 그리고 할 수 있는지니까 can study English 그 다음에 effectivel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 뭐뭐 할 수 있는지니까 can이 낫다는 겁니다. 여기 gave인데 could가 아니고 could도 맞아요. could도 맞고요. could도 맞고 can도 가능합니다. 근데 can은 보통 회화에서 조금 많이 허용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뉘앙스냐? 그녀가 예전에 gave니까 예전에 영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는 느낌일 때는 저기가 과거일지라도 can을 쓰셔도 무방을 한데 회화 이용해서 많이 쓰시고 정석적인 것은 시제 일치로 could가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소판을 담고 있는 한국어 부분에서도 should의 느낌 혹은 can의 느낌이 난다고요. 할 수 있는지니까 can의 느낌이 나잖아요. can도 현대 시대에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었던 할머니께서 나에게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할 때도 제가 그때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때도 can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an하고 뭐 could, should 다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 제가 거기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여기서는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can도 본동사가 과거지만 쓰실 수 있다. 현재까지 지속됐다라는 느낌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요. 네. 이 의문사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의문사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요. 그때는 본동사가 과거여도 현재형 can 쓰실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그들은 깨진 유리창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길죠? 이제 이런 문장도 아주 담대하게 발언하실 수 있는 그 때가 앞당겨지실 겁니다. 자, 그들은 그 다음에 논의했다. 사명식 동사 과거형 부정 없고 수동태 없고 사명식 동사 느껴지시죠? 논의했다. 문제에 대해 discussed는 about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문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 보세요. 깨진 유리창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라는 문제. 요게 싹 다 이 문제라는 명사와 동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은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 동격의 자리에 들어간 경우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설명식이니까. 자, 그들은 they 논의했다. discussed. 그 다음에 뭐를? 문제를 the matter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접 의문문에 축소판이 들어갔단 말이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명사 다음에 명사 올 때 동격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간접 의문문 혹은 간접 의문문의 축소판이 어떤 명사 뒤에 와가지고 동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경우에는
of라는 연결고리를 안전장치를 쓰시고 쓰는 게 좋습니다. 자, of를 쓰시고 쓰시는 거예요. 동격의 역할에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축소판을 넣으실 때는요, of를 쓰신다. 이게 안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인데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이것도 how 확장형 의문사예요. 얼마 가격할 때는 how much죠? 네, how much. 그 다음 지불해야 하는지 to pay. 그죠?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라는 까지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 pay는 뭐에 대해 할 때는 for입니다.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 for the broken window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간접 의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의문문과 그의 축소판이 어떤 명사의 동격의 역할로 뒤에 붙을 때는 of를 쓰시고 동격의 역할로 영작하시는 게 안전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They discussed. 그들은 논의했어요. 뭐를? 문제를. The matter. 어떤 문제냐면 동격의 역할을 써야 할 것 같네. of 쓰시고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how much to pay. 뭐 때문에 뭐를 위해서 깨진 창문을 위해서 깨진 창문 때문에 for the broken wind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영어 문장 속 명사 자리를 벌컥 시켜주는 7.5번째 주역 공부해 보셨습니다. 잘 간직해 주세요. 한 두 녀석 정도 더 소개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두세 개 정도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차근차근 난이도 이렇게 높여가면서 섭렵하시게 될 겁니다. 단어 많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학창시절 again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복습해주세요.